네, 안녕하십니까. 21세기와 악의 문제. 오늘의 주제는 21세기의 몹쓰리의 특징들. 저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미리 막을 수 있었음 하고 눈에 띄지 않았음, 이 두 가지로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둘은 아주 긴밀히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맞물려 있음이 21세기의 몹쓰리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백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사진으로 이제 설명해 놨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이성진 사무총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뿐만 아니고 대진 침대, 라돈 침대, 이런 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재난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사회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가 또는 국가가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의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그 조그만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라는 이 세 가지 영상을 좀 사진을 준비해 놨고요. 여기는 이제 지난주에 강의했었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라고 하는 토마스 그바스토프의 사진을 좀 실어 놨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제 고통스럽게 하고 또 그래서 삶을 어렵게 하는 면도 있지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 또 그러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한 과정 속에서 모아리,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동아리 전체가 보다 나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또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아놀드 토인비의 그런 역사 발전의 도식이 떠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재앙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참사를 통해서 비록 그것이 아프긴 할 뼈아픈 경험이긴 하지만 그 경험들이 값지게 우리의 삶에 또는 인류 미래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 21세기 악의 특징들이 어떻게 드러날 것이며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선한 영역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 했던 내용이었지만 간단히 좀 되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21세기의 그 이제 몹쓰리는 제가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이 단일 사건을 통해서 일단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1세기의 그 몹쓰리는 기본적으로 20세기와 달리 정의를 외친다든지 신념, 이데올로기 또는 집단 대 집단의 갈등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아주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된다. 물론 20세기의 악이 21세기에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전쟁이라든지 또는 이런 살인이라든지 이런 20세기 악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악이 추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악으로 새로운 몹쓰리로 나타나는 것들은 그것을 몹쓰리로 알아보지 못하는 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게 됩니다. 20세기의 그 몹쓰리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형법 또는 다양한 법률적인 어떤 그 예방을 통해서 또는 어떤 형벌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죠. 하지만 21세기의 몹쓰리들은 아직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무엇을 우리가
새로운 몹쓸이로 인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21세기의 몹쓸이를 알아낸다는 것은 새로이 발생하고 있는,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몹쓸이를 하나의 얼굴을 이제 그려내서 이것이 몹쓸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21세기의 몹쓸이만 이제 새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20세기와 21세기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몹쓸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 더 그 위에 층층이 쌓여 올라오는 그런 새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습기 살균제 몹쓸이는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만 미리 막을 수 있었다라는 과거형 때문에 막지 못했다는 이런 고백이 이제 어쨌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막지 못하면 이것은 끝내 우리에게 이런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참사라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피해, 저질에 또는 무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당한 사람들, 당함이들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가능성을 얻어낼 수가 없더라. 참사라고도 부르지만 그걸 몹쓸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습기 살균제 몹쓸이와 유사한 종류의 것들은 지금 수없이 할 수 없이 많이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라돈 침대, 이거 진행형이죠. 이것을 한번 만들어지면 폐기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방사능 물질은 반감기가 다 사라질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된 고혈압 약인데 고혈압 환자들에게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그 안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 정말 이것은 가공스러운 문제죠.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너무나 이제 불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햄버거인데 방부제 범벅이 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도 그동안 햄버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먹고 나면 꼭 이러한 기사가 뜨는 것이죠. 또 환광 물질이 함유된 그런 장난감, 또 알러지를 일으키는 학용품, 안 쓸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런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축적되고 농축되고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몸이 받아내야 되는 이런 이제 21세기의 이런 몹쓸이가 그대로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발암물질로 코팅된 프라이팬, 또 우리 연약한 피부에 스며드는 섬유 유연제 등등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들어가 있는 라면, 이런 건 뭐 꼽으려면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임종환 선생님의 책을 인용해 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드는 이런 유해 화학 물질들이 넘쳐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지혜로운 소비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또는 이것이 과연 정부가 올바른 방식으로 이런 21세기 몹쓸이를 막아내고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의 그 가공스러운 어떤 위험은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상품들을 매개로 상품들의 이런 그 매개를 거쳐서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고 우리에게 옮겨진다는 겁니다. 옮아진다.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뜻이군요. 농축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몸속에 날마다 쌓이는 이런 유해 화학 물질 또는 독성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또는 내가 심지어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그런 상품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을 수용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상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쌀에서부터 또는 우리의 모든 생활용품 전체를 시장을 통해서 사서 써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한 우리의 소비자로서의 소비 사회라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 하에서 보자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21세기의 몹쓸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다. 그러니 이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활 공간 안으로 이러한 독성 또는 유해 화학 물질들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막아두는 것. 비록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없을지라도 글쎄요, 제 생각엔 이것이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든 제품들이 제3세계로 다른 나라에 수출될 수도 있고, 반대로도 수입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21세기 몹쓸이의 전 세계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이런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유해 또는 독성, 화학 물질의 상품을 통한 이런 전염, 감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막으려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겠죠. 일어나는 방식은 아주 간단히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까닭으로 제가 몹쓸이의 얼개를 가지고 이미 분석을 해놓은 그 몹쓸이의 얼개로서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몹쓸이라는 말을 여기다 썼는데요.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몹쓸 기업이라고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몹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왜 몹쓸 기업이라고 부르냐면 돈벌이 탐욕으로 중요한 겁니다. 돈벌이 탐욕으로 자신들의 제품 원료 그것을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들이 있을 때 또는 원자재가 있을 때 그것이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무엇이 됐든지 후쿠시마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수산물이 됐든 농산물이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안에 그 원료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서 써야 하는 그 상품이나 제품 안에 이런 위험한 화학 물질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런 모든 기업은 몹쓸 기업이다. 그리고 그들은 왜 몹쓸 기업이 되냐면 모르고 만들어도 일단 예전에 제가 거짓말 문제를 다룰 때 내가 모르고 거짓말하는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참인 줄을 내가 모르면 그리고 그 안에 거짓이 섞여 있을 때 나는 의도하지 않은 그런 거짓말, 비의도적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은 나는 이 물질이 유해화학 물질인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선 앞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야 된다고 지난주 강의로 제가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강의 핵심이 뭐였냐면 모르고 만들었든 알고 만들었든 내가 내가 사용한 유해 어떤 물질이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면 그걸로는 제품을 만들어선 안 된다. 이것이 21세기 몹쓸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해가 되셨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기업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핵심은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검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 전문가 집단이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세금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것을 세금을 넣어서 검증을 하는가. 또는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데 왜 기업이 돈 버는 그 측면에서 그들이 돈을 내야지 왜 일반 시민들이 돈을 내야 되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는 일단 미리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막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막기 위해서는 안전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몹쓸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몹쓸 정부는 특히 특정 어떤 정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몹쓸 정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관리에 실패하는 정부는 몹쓸 정부다.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정부는
몹쓸 정부다. 그러면은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몹쓸 정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부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적어도 법이 없었을지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썼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좋은 정부 또는 착한 정부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로 제안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위험성이 밝혀졌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판매를 중단시키지 않고 제조를 중단시키지 않고 사용 권고 정도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CMIT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판이 됐었습니다. 이게 몹쓸 정부입니다. 어쨌든 조그마한 위험이라도 그것이 증명이 됐으면 그 즉시 일단 모든 제품을 시장으로부터 걷어들이고 또 모든 판매를 중지하고 제조를 멈추고 그리고 그 즉시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조사하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다. 우리 시민들도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몹쓸이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사서 쓰는 것은 내가 돈을 내고 사서 쓰는 것이지만은 모든 기업이 좋은 기업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가 항상 좋은 기업은 좋은 정부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사서 쓰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부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의심을 가져야 된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기업과 정부를 믿고 자기가 소비하는 사서 쓰는 그런 제품들을 믿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양심이 있는 이런 시민단체 또는 대안적인 이러한 이제 검증 시스템을 갖춘 그러한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검증 체계를 우리가 이제 돈을 내서라도 그들을 지원하고 해서 확실히 안전한 그런 제품을 사서 써야 된다. 그래서 무슨 샀음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결국 이것을 잘못 사서 쓰시면 결국은 스스로 몸으로 자기 삶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아주 가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샀음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감시와 경계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충분히 내가 돈을 지불할 이런 의지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몹쓸이가 일어나는 까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21세기 몹쓸이를 막을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누가 가습기 살균제의 저지름이냐 이 문제를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상품 자체가 이 몹쓸이의 저지름이다. 동의가 되시나요? 이 상품 자체는 그냥 비인격적이고 비인칭적인 거죠. 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제품, 이 상품으로 대표되는 이것이 곧 사물화된 저지름이다. 그러니까 it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지름이다. 무엇이 저질렀나요? 그것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저질러진 그것이 바로 사람을 죽음에 돌이킬 수 없는 물숨에 휘말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품 자체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놈이 나오게 되면 이놈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삿스미들을 무차별적으로 또는 확률 인과적으로 그들의 삶을 무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저지름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뒤에는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제품 뒤에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 저지름이도 있고 그것 저지름이도 있는 것입니다. 자, 가습기 살균제 몹쓸임의 일어남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21세기 몹쓸이는 하나의 조건 속에서 일어납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몹쓸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몹쓸이의 일어남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요. 그런 조건이 분명히 충족되어 있을 때 그때 몹쓸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에 한해서 제가 조건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모든 다른 몹쓸이는 또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미리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더라. 이건 뭐 누누이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겁니다. 정부가 이것을 법으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기업이 시험 성적서를 속였는데도 그것을 이제 가려내지 못했다는 것. 법의 미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켈시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공무원들의 이런 태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제대로 못한 것, 이걸 몹쓸 짓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몹쓸 짓을 저지르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몹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엄청난 책임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그 일을 했다면은 이런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그 사람 한 명에게 모든 걸 전가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자, 21세기에는 그런 역할을 맡은 구실을 해야 할 한 사람이 제 구실을 제대로 해야만 이런 재난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다. 재난의 이런 고리가 이어져서 하나의 재난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 재난들을 한 고리만 끊어도 그 재난은 일어나려다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일어나는 시스템 몹쓸이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한 고리만 끊어내도 그 몹쓸이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조건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사회, 우리 한국의 모여살이 동아리가 갖고 있는 예방적 발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이다. 예방적 발견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정규직의 문제에도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요즘 이제 그 택배 노동자들의 이런 억울한 죽음들이 좀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럼 왜 거기서 사람들이 죽는지, 이런 산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시스템을 미리 사후 약방문식으로 그 몹쓸이가 일어난 뒤에 갖추는 것보다는 미리 갖춰놓는 것이 훨씬 우리에겐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일어나서도 제대로 이것을 예방적 발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서 그것을 미리 발견하고 미리 그 고리를 끊고 또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건전한 사회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코로나 예방과 같은 이런 예방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K-방역이라고 말하는 이런 K-방역 시스템을 잘 갖춰나가는 것을 본보기로 해가지고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몹쓸이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미리 길목들을 하나하나 미리 차단해 놓은다면 우린 그런 예방 기술을 통해서도 큰 부의 나라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더 건전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예방 시스템, 발견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 한 가지 사례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습기 살균제에서 있는 대표적인 화학 물질들을 쭉 소개를 제가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이제 화학 물질들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PHMG, PGH, CMIT, MIT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 종류, 네 개 또는 이제 크게는 세 종류로 나뉘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PGH는 세퓨가 써가지고 이제 많이 쓰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가장 고농도로 이것이 쓰였기 때문에 사용자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러니까 적게 사용자가 적었냐 많았냐보다도 결국 어떤 방식으로 노출이 됐느냐, 피해를 입었느냐는 노출의 강도, 다음에 장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됐느냐, 이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피해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PHMG 같은 경우는 옥시삭상유 가습기 당번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많이 사용된 이 제품이 결국은 피해자도 가장 많이 낳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퓨의 경우에도 가장 독성이 강해가지고 사용자는 적었지만 상당히 많은 피해자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경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이제 이 CMI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을 이제 유해 물질로 처음에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2중, 3중으로 이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치료비도 받지 못하는 이런 이제 피해자 되기라고 제가 이따 말씀드린 생물학적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웠고 아직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물질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이제 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카스라는 번호가 있습니다. 카스라고 합니다. Chemical Abstract Service의 약자인데요. Chemical 화학적, Abstract은 일종의 이제 색인입니다. 화학 물질들을 이렇게 색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어떤 그 독성이 있는지를 정보를 제공해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번호입니다. 카스 번호를 치면은 이 카스 번호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 카스 번호를 입력하면은 곧바로 이 물질이 무엇인지가 쭉 설명이 뜨게 되고 독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은 이미 다 독성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나중에 이제 설명이 드리겠지만 이 물질들은 전부 독성값이 2.5, 10.5, 9.4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값이 여기 2,500인데 죄송합니다. 2,500. 1이면은 독성값이 1이면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2,500이니까 요거는 10,000배가 넘어가네요. 이렇게 강력한 독성을 가진 물질들을 이제 그 가습기에다 뿌려가지고 뿜어서 그 사람들이 흡입하게 했으니까 사람이 안 죽는 것이 신기한 거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위험한 물질들을 막 그 닫힌 방 안에 뿜어대는데 기업들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걸 만들려면 이 물질이 무엇인지를 이 카스번을 가지고 조회하면 쉽게 이렇게 독성값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고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또 법정에서는 위증을 하고 또 이제 허위로 거짓으로 그런 어떤 독성 검사를 보고서를 조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민들 이런 법적인 어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김앤장을 상대로 해서 자기들의 피해를 입증하면서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죠.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금력, 정보력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기업들이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사이에 그럼 정부가 이것을 나서서 기업을 압박하면서 피해 보상도 해주고 또 조정도 해주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정부는 아예 모른 척하고 이렇게 발을 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강한 기업과 소비자들이 1대1로 맞붙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17년 동안 우리가 지금 뭐 2011년에 이 문제가 생겨났다고 이제 발견됐다고 한다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10년 동안 아무런 해결책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흘러오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부가 사과하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도 급격히 일어나곤 했지만은 첫 단추를 잘못 깨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들은 엄청난 2차, 3차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것이 증명돼야 하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세상에 살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우리가 양심 있는 전문가 집단을 기르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모두가 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습기 살균제의 몹쓸이가 이르는 조건 두 번째를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자, 이제 올리백이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새로운 위험, 21세기의 몹쓸이가 이제 빚어질 그런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한 지역에서 발생하면 그것이 그 지역에만 국한돼서 위험이 그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위험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경제 영역에서 이제 지구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하나의 제품이 팔리게 된다면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그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유엔 같은 데를 통해서라도 전 지구적인 위험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금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생활 곳곳에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21세기 몹쓸이의 가장 중요한 발생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성 또는 유해 화학 물질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 상품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는 이제 무슨 이제 농약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 현재 우리에게뿐만 아니고 다음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런 몹쓸이가 이렇게 대물림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위험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총체적인 사건이다, 토탈라이징 이벤트라고 부르는데요. 총체적인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21세기 몹쓸이는 그것이 상품을 통해 매개되거나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기 때문에 또는 이런 환경과 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주의라고 하는 헬시즘이라고 하는 건강주의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순간 더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이따 조금 반복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많은 피해자들이 아기들이었습니다. 3살, 4살 이런 그 아기들이 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엄마겠죠. 이걸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되기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 되기. 우리 이제 페미니즘에서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피해자 되기. 도대체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피해자답게 행동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라고 요구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엄마 되기와 유사한 겁니다. 피해자 되기. 엄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말 쓰나요? 그 프로 엄마라는 말을 그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벌어질 1994년, 5년 이때부터 2000년 넘어올 때까지 프로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그 치맛바람이라고도 우리가 썼었죠, 그죠? 강남 8학군. 해가지고 모든 이제 이 교육 정보면 교육 정보, 건강 정보면 모든 건강 정보 이런 것들을 꿰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A부터 B, Z까지 그냥 전부 이렇게 통제하고 또 이끌어주는 그 슈퍼우먼, 슈퍼엄마 이런 사람이 이제 엄마 되기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습기 살균제를 쓰지 않는 엄마는 이런 프로 엄마가 아니다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면 누구나 다 이런 가습기 살균제를 써준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바로 엄마 되기였습니다. 그럼 아빠 되기는 또 어떨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사회가 건강주의 열풍이 부니까 이런 건강이라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들을 쓰게 되더라.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몹쓸이 일어남의 조건 세 번째, 이건 더 큰 문화 관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문화라는 건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기 좀 복잡하지만요. 누린다는 것은 즐긴다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밥을 할 때 뭘 씁니까? 전기밥솥을 쓰죠. 이것을 물론 불을 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밥솥을 쓰는 것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기를 누리고 있죠. 전기 문화를 누리고 있어요. 전기라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이런 과학기술 제품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리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덩치를 보자면 도시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도시는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빌딩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하수도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쓰레기 처리가 있어야 되고 학교가 지어져야 돼. 이게 다 도시 문화죠. 도시를 우리가 누리려면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도시 안에 들어보면 주로 생활 공간이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누리려면은 아파트로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아파트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아파트에 우리 온돌식 문화를 쓰다 보니까 온돌을 사용하다 보니까 건조하기도 하고 겨울철에 특히 더 건조하고,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주로 언제 많이 발생했냐면 겨울철에 발생했습니다. 봄에, 겨울철 지나고 봄에 많이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온돌 문화에다가 온돌의 효율성을 높이려다 보니까 문을 닫았던 거죠. 문을 닫고 환기가 안 되니까 결국은 가습기 살균제로 품어진 에어로졸이 우리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폐를 많이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아까 엄마 되기를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좋은 엄마, 프로 엄마가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가습기를 써야 되는 거죠. 가습기를 잘 쓰려면 곰팡이나 세균을 없애야 되는데, 이 곰팡이나 세균을 없애는 게 쉽지 않으니까 완벽히 없애려면, 곰팡이 제로, 세균 제로가 되려면은 살균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프로 엄마,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반드시 쓰는 엄마가 되는 것이고, 이걸 쓰다 보니까 결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은,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이런 어떤 하나의 화학용품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 화학용품들에 대한 공포심도 생겨나게 되고, 이 공포심은 결국 더 완벽한 이제 안전에 대한 이제 어떤 갈망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안전에 대한 갈망이 또 한편에서는 또 어떤 안전 체계라고 하는 문제 해결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믿는 이런 더 경향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곰팡이나 세균은 우리 이제 사진에 보여주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한참 유행할 때 어떤 사진이 많이 나왔냐면 우리 손가방 또는 여행용 가방 이런데 손잡이에 묻어있는 세균의 숫자를 확대해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사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기사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세균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균을 없애려면 살균제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하나의 역설이 발생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전체를 통해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가 쓰이게 되는 하나의 조건이 형성됐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우리가 하나의 이런 21세기 몹쓸이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화 전체가 뒷받침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